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못지않게 관심을 끌었던 게 교육감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권자들은 결국 대학 총장 출신 교육 전문가인 서거석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 전북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잠도 좀 편안히 주무실 것 같은데 우선 당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저를 선택해 주신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2년 전북 교육을 바꿔야 된다, 또 살려내야 된다고 하는 우리 도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서 앞으로 실력과 그리고 인성을 겸비한 전북 교육, 소통과 협치의 전북 교육,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께 늘 기쁨과 또 희망을 드리는 전북 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출마의 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선거 치른 지 이제 3주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이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도민들은. 네, 그 도민 각계각층의 도민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전북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도민들이 많으셔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 신문, 각종 인터뷰, 대담 이런 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또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앞으로 제가 세웠던 여러 가지 공약들, 그리고 또 그 공약 외에도 더 추가할 것이 있는 건지 등등 이제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현재 우리 전북 도교육청의 업무 현황을 또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유권자들은 제15대, 16대 이제 전북대 총장 연임하셔서 8년 하셨는데 그때 전북대학교를 전국적인 명문대학으로 올려놓은 그 점에 대해서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총장 8년을 하면서 총체적 위기에 빠졌던 전북대를 단기간에 명문 국립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학교를 이끌었는데요. 도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총장 8년의 그 변혁적 리더십, 그리고 경험과 노하우, 성과와 실적, 이런 것들을 우리 전북의 유초중고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좀 써달라, 이런 권유도가 많았고요. 또 요구도 계셨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기대에 제가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죠.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 교육감 도전은 재수생으로 다시 도전한 거잖아요. 이번에는 뭔가 좀 남다른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임했을 것 같은데 그때하고 4년 전하고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난 12년 전북 교육을 바꾸고 살려내야 되겠다고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 그리고 소명 의식을 가지고 밤낮 없이 달려온 그런 4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4년 전하고 비교하면 제가 이제 그때는 짧은 기간 준비를 해서 도전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4년간 또 나름대로 또 내공을 쌓고 또 이 유초중고 교육에 대해서도 그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에 혹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워낙 선거 기간에 지지율이 이제 그 압도적이어서 이런 경우가 더 어렵다면서요. 또 자만에 빠지기도 쉽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빠지기가 쉽죠. 저는 이제 늘 스스로 오히려 채찍질을 하면서 저를 도와주는 많은 분들에게도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어떤 식당에 이제 후보 시절에 갔습니다만 제가 그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육감 후보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교육감? 근데 이렇게 젊어? 교육감이 네. 아니라 어떻게 교장이 돼야 되겠구만 뭐 이렇게 네, 네,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외모가 또 그렇게 젊게 보이나 하는 걸 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네. 그 양복 대신 이제 캐주얼 룩으로 또 변신하셔서 네. 더 젊으신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네. 12년 만에 어쨌든 전북 교육의 이제 수장이 교체되면서 신선한 기대감도 크고 네. 아마 제일 많이 유권자들, 도민들 요구사항이 소통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네, 네, 네. 제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큰 변화 가운데. 그렇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구성원들 간의 소통, 그러니까 우선 중앙정부와 소통을 해야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가 하면 또 전라북도 14개 시군하고도 소통을 잘 해야만 사실은 그 지자체에도 교육복지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협력하면서 협치를 하게 되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에 아쉬웠던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소통과 협치의 부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지금 전라북도의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또 14개 시군의 지자체 장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친분이 많이 있고요. 네. 또 그간의 소통도 하고 있어서 서로들 그런 부분은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잘 해보자 네.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돼 좋습니다. 있습니다. 예. 소통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앙정부나 지자체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교육청 내부의 교육 주체들 간의 맞습니다. 소통도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교육청과 또 일선 학교와의 소통, 또 학교 내에서의 또 교사와 직원, 학생과의 소통.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동안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금세 해결이 되는데 왜 소통이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기대해 보겠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공약 가운데 학생 중심 미래 교육 내걸으셨더라고요. 예, 네, 네. 어떤 취지를 담으셨나요? 네, 학생 중심이라고는 말 그대로 그 교육의 중심에 그 동안에는 낡은 이념을 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학생 중심이라는 것은 그 교육 정책을 세울 때 그때부터 학생을 중심에 놓고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책이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이 정책 결정의 최우선순위의 잣대가 돼야 된다. 철저히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 내에 네.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교육이라는 것은 2030년 이후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이게 미래 인재잖아요. 네. 이 아이들이 키워야 될 그 미래 역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역량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미래 역량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우선 기초 기본 학력이 토대가 돼야 됩니다. 이게 기초 학력 또 기본 학력이 너무 떨어졌다, 저하됐다는 우려가 크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네. 그것을 토대 위에서 뭐 4C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뭐 창의력이라든가 비판적 사고 능력, 협업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걸 키워줘야 되고
그 외에 인문학적 소양과 그리고 예술적 감성, 이제 거기다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이런 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준다면 앞으로 2030년 이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네. 부모님들, 학부모님 만나보면 어쨌든 중학교며 초등학교며 기초학력이 전국에서도 이렇게 꼴찌로 전라북도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속상해하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감 당선인께서도 그 부분을 염두하고 기초학력 저하는 좀 끌어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를 해도 좋을까요? 네, 그럼요. 당연히 네. 그건 해야 되고요. 사실 기초학력을 길러주는 거는 이거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인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기본적인 셈이라든가 또는 기본적인 문해력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하고 학년만 올라가고 또 학교의 급만 올라가고 또 성인이 되게 된다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인권 침해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예. 일선학교 교사분들도 보면 그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서 네, 네. 학생들 연구해서 가르치고 하는데 좀 소홀한 모양이던데 그런 부분도 이제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행정 업무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안이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우리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적극 나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과 예. 그다음에 학생 지도 또 상담 이것을 제대로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업무가 과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만 하실 수 있도록 그 잡스러운 업무들 이거는 가능한 한 없애거나 줄이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각 교육지원청에 업무 통합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업무 통합 지원센터. 네네. 그래서 이제 업무의 양을 거기서 조정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워크만 줄여줘도 얼마나 또 편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학생한테만 집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공약 가운데 이제 학생 중심을 내걸어서 그런지 학생 대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제도하겠다 또 말씀하셨어요. 네. 예. 역시 이제 아이들이 자치 역량을 키워야만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선 학교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그 동안에는 이제 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 또는 그 학교 밖에 그 어른들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학교를 운영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학생들의 의견을 거기에 반영을 하는 게 저는 그동안에 좀 소홀히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학생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한 멤버로 우리 학생 대표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는 네네. 우리끼리의 경쟁을 넘어서서 공약 가운데 이제 큼지막하게 플래카드로 해서 내걸었던 임기 내 10,000명 해외 연수 보내겠다. 기대감이 크더라고요. 학부모들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큰 예산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하던데 재원 마련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언어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감각을 길러줘야만 이제 세계 시민으로 또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글로벌 해외 연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임기 내 그러니까 우선 4년 생각한다면 10,000명이기 때문에 1년에 2,500명을 보내는 건데요. 이거는 그 도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14개 시군, 전라북도 지자체와 함께하는 네.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전라북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우리 학생들을 해외로 연수를 보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한 1,300명, 200~300명 정도 보낸 걸로 돼 있어서 네. 이제 지자체와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저희 도교육청에서 추가로 2,500명 중에 한 반 정도를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기존에 그간 해왔던 거니까 그대로 하게 된다면 예. 아마 1년에 2,500명은 우리가 연수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2,500명 중에서 한 반 정도 된다면 뭐 1인당 한 250만 원 정도를 네.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이제 반절 정도니까 한 1,200~300명 하면 대략 한 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이 얼마인지 대략 아시죠? 한 4조 원을 훨씬 더 넘기 때문에 네. 아이들 해외를 보내는데 한 30억 정도는 당연히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그럼요. 되는데 네. 결국 또 지자체와 소통과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정치력이 또 있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함께 해야 되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역시 또 소통이 중요합니다. 교육의 양극화가 참 이제 갈수록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양극화가 이제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네. 유소년 시기를 어렵게 우리 그 교육감 당선인께서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꿈마저도 소박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소득의 양극화, 네, 또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가 지금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켜야 될 건가, 이게 이제 국가적인 과제 또는 사회적인 과제임과 동시에 또 우리 교육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역시 그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아이들의 학력을 어떻게 하면 좀 높여줄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기초학력부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학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역시 그 진단 평가를 해서 그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맞춤형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전담교사도 배치를 하고 또 심리적인 문제나 또는 건강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 기초학력이 좀 뒤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교사도 배치를 해가지고 특별히 그 보살펴 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시골에 다문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한국말이 좀 익숙지 못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아이가 되게 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팀을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이나 농산어촌 가보면 사교육 받기 엄두조차 못 내고 기초교육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안전 또 맞춤형 교육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을 위해서 좀 추진해보고 싶다. 또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네, 지금 2030년 이후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아이들에게 미래 교육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디지털을 이용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인문학적 감성 그런 측면을 이게 가미를 할 때 더 이제 그 완전한 미래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인문학적 감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독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네. 독서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역시 도서관이 되겠죠.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가서 책도 보고 정보도 습득하고 그러면서 쉴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학교의 도서관을 좀 둘러보면 아직은 그냥 책을 서가에다 비치해 놓고 거기서 뽑아서 읽는 그런 기능 외에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편하게 그야말로 쉬면서 독서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의 기능까지 가미하는 그런 도서관을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서거석 교육감 당선인과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아이들의 인성 또 소통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강한 이제 믿음이 생겼는데 이 방송 보시는 이제 도민들 위해서 또 지지해 주신 분들 또 위해서 인사 말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또 지역을 바꾸고 국가를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그 대화와 소통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전북 교육 발전을 이끌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교육이 중요하지만 낳고 전북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행복한 학교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해 오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초심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